최신 영상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다가스카르의 15가지 이상하고 독특한 사실을 탐험하며 여러분을 놀라게 해드릴 것입니다. 고대 전통부터 특이한 관습까지 마다가스카르 문화를 매력적으로 만드는 요소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하지만 계속하기 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거나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더욱 멋진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왼손 사용 금기. 유리병 뚜껑을 열려고 애쓰다가 결국 왼손으로 간신히 성공했던 적이 있나요? 마다가스카르에서는 왼손이 덜 고귀한 일에 쓰이는 손입니다. 왼손으로 물건을 주거나 받는 것은 금기사항으로 여겨지며 이는 마치 상사에게 실수로 사랑 고백 메시지를 보내는 것과도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왼손은 덜 깨끗한 손으로 여겨졌고 주로 개인 위생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마다가스카르의 활기찬 시장을 거닐며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상품과 매혹적인 향기에 빠져 있다가 갓 수확한 신선한 바닐라 바구니를 발견했습니다. 신이 나서 왼손으로 돈을 건넸더니 판매자의 눈썹이 로켓처럼 치솟습니다. 순간적으로 큰 실수를 저지른 듯한 기분이 듭니다. 하지만 빠르게 오른손으로 바꿔들고 미소를 지으며 사과하면 문제 해결. 마다가스카르에서는 의심이 들 때마다 오른손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임산부와 장례식. 임신과 장례식을 함께 이야기하는 것은 정장을 입어야 하는 공식 행사에 파자마 차림으로 가는 것만큼이나 이상한 일입니다. 마다가스카르에서는 임산부가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이 금기로 여겨집니다. 이유는 고인의 영혼이 태어나지 않은 아기의 주변에 머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친구에게 너희 삼촌 장례식에 못 가. 내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유령을 피해야 해. 라고 말하는 상상을 해보세요. 이 전통은 조상에 대한 존경과 초자연적인 믿음이 결합된 것입니다. 만약 임산부가 장례식장에 나타난다면 주변 사람들은 그녀가 엄청난 비밀을 밝혀낼 것처럼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대신 그녀는 집에서 맛있는 마다가스카르 요리를 즐기며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시간을 보낼 가능성이 큽니다. 이 전통이 외부인들에게는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마다가스카르에서는 영적인 존경과 실용적인 미신이 조화를 이루는 중요한 문화 요소입니다. 결국 이는 임산부와 태어날 아기가 건강하게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정 강에서 목욕 금지. 마다가스카르에는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되는 강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강물은 시원한 목욕을 즐기기에 완벽해 보일 수 있지만 일부 강은 신성한 장소로 여겨집니다. 상상해 보세요. 관광객으로서 아름다운 강을 보고 신나게 뛰어들 준비를 하는데 마을 사람들이 경악한 표정으로 당신을 막습니다. 이 강들은 영혼들이 머무는 신성한 장소로 여겨지며 의식이나 특별한 행사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치 방에 금지 표시가 붙어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강들은 특정한 사람들만 접근할 수 있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만약 실수로 그곳에서 수영을 하게 된다면 물에서 마르는 것보다 현지 문화를 배우고 사과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수영을 하기보다는 이 강들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마다가스카르 사람들이 자연과 영혼 세계를 존중하는 방식을 배우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러한 전통 덕분에 강은 청결하게 유지되며 마다가스카르 사람들과 조상들 간의 깊은 유대감이 지속됩니다. 이는 살아있는 사람들과 영적 세계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적 가치를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여원숭이를 해치는 것은 절대 금기. 여원숭이는 마다가스카르의 보물과도 같은 존재로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물입니다. 여원숭이를 다치게 하는 것은 단순한 금기가 아니라 사랑받는 반려동물을 발로 차는 것만큼이나 끔찍한 행위로 여겨집니다.
콘서트에서 실수로 누군가의 발을 밟았을 때의 당황스러움을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반응을 10배로 증폭시키면 여원숭이를 해치는 것에 대한 마다가스카르 사람들의 반응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커다란 눈과 늘 놀란 듯한 표정을 가진 여원숭이는 마치 나는 귀엽고 그것을 잘 알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들은 마다가스카르 사람들에게 신성한 존재로 여겨지며 마다가스카르의 고대 숲을 상징하는 특별한 동물입니다. 여원숭이를 해친다면 열정적인 보호자들과 분노한 시위대, 그리고 SNS에서 폭발적인 해시태그와 함께 즉시 공분을 사게 될 것입니다. 여원숭이는 단순히 귀여운 동물이 아닙니다. 마다가스카르의 생물 다양성과 문화유산을 대표하는 존재이므로 만약 이 동물을 만나게 된다면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하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예의를 갖춰 함께 셀카를 찍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마다가스카르에서 화요일에 일하는 것은 불길하다. 마다가스카르에서는 화요일에 중요한 일을 시작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화요일에 시작하자고 제안했다가 마다가스카르 동료들의 경악한 표정을 마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마치 화요일이 생산성을 방해하는 저주를 가진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화요일은 중요한 일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날이며 마치 점심시간에 눅눅한 샌드위치를 먹는 것만큼이나 불쾌한 선택입니다. 그 대신 마다가스카르 사람들은 이 날을 평범한 업무에 할애하며 중요한 일은 다른 요일에 시작해야 일이 더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믿습니다. 이 독특한 전통은 외부인들에게는 다소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마다가스카르 사람들에게는 오랜 세월 이어진 중요한 문화적 믿음입니다. 마다가스카르에서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금기. 마다가스카르에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가족 모임에서 정치 이야기를 꺼내는 것만큼 어색한 주제입니다. 마다가스카르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이는 마치 장난기 많은 영혼이 있다가도 죽음을 언급하는 순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회적 자리에서 자신의 죽음을 언급했다면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고 사람들은 갑자기 신발이나 창문을 바라보며 어색한 침묵에 빠질 것입니다. 이 주제는 순식간에 분위기를 어둡게 만드는 블랙홀과도 같아서 장례식이라는 단어를 꺼내기도 전에 대화가 완전히 얼어붙게 됩니다. 그래서 마다가스카르에서는 죽음을 직접 언급하는 대신 완곡한 표현이나 은유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사망했을 때 하늘의 거대한 논으로 떠났다거나 조상들과 긴 대화를 나누러 갔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표현 방식은 죽음에 대한 존중을 유지하면서도 직접적인 대면을 피하는 문화적 방식입니다. 마다가스카르에서 밤에 휘파람을 불면 안 된다. 밤에 휘파람을 부는 것은 영혼을 부르는 초대장과 같습니다. 마다가스카르의 조용한 마을을 달빛 아래 걷다가 기분 좋게 휘파람을 불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순간 창문이 빠르게 닫히고 문이 잠기며 길고양이들이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마치 우연히 초자연적인 모임을 알리는 신호를 보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밤이 되면 마다가스카르 사람들은 휘파람을 피합니다. 왜냐하면 이 행위가 떠돌아다니는 영혼을 불러들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단순한 휘파람도 밤이 되면 초자연적인 존재를 불러올 수 있는 위험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다가스카르에서 밤에 산책을 하면서 노래를 흥얼거리고 싶다면 입을 다무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조용히 있는 것이 예기치 못한 보이지 않는 방문객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바닐라 생산 마다가스카르는 세계 최대 바닐라 생산국이라는 타이틀을 자랑스럽게 보유하고 있으며 전 세계 바닐라의 약 80%를 공급합니다. 이 섬나라는 소박한 디저트를 귀한 별미로 바꾸는 소중한 바닐라 콩을 생산합니다. 하지만 바닐라 생산 과정은 매우 까다롭고 화려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마다가스카르의 농부들은 새벽부터 깨어
작은 대나무 막대기를 이용해 직접 난초 꽃을 하나하나 수분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각 꽃이 필요한 꽃가루를 받을 수 있도록 정밀하게 작업해야 합니다. 수분이 끝난 후 바닐라 콩은 몇 달간의 긴 숙성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끝없이 펼쳐진 초록빛 바닐라 꼬투리들이 햇빛 아래 놓여 있고 농부들은 이를 매일 세심하게 뒤집고 손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하면서 깊고 풍부한 향을 발달시킵니다. 이렇게 정성스럽게 관리된 바닐라 꼬투리는 어둡고 향기로운 보물로 변합니다. 바오밥 가로수길. 마다가스카르의 바오밥 가로수길, 에베뉴 오브 더 바오밥스를 걷는 것은 마치 자연이 만든 예술 갤러리에 들어선 듯한 느낌을 줍니다. 동화 속에서 튀어나온 듯한 고대의 장엄한 바오밥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는 이 유명한 비포장 도로는 특히 하이즐역에 더욱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황금빛 햇살이 길게 그림자를 들이우면 이 거꾸로 서 있는 나무들이 거대한 몸체로 숲속의 생명체들을 품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이 길을 따라 걸으면 거대한 정원의 작은 개미가 된 듯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수세기, 아니 수천 년 동안 존재해온 이 엄청난 나무들이 당신을 압도할 것입니다. 하지만 바오밥 가로수길의 매력은 단순한 시각적인 아름다움에 그치지 않습니다. 고립된 진화. 마다가스카르는 독특한 진화의 낙원으로 자연이 독자적인 실험을 수행한 장소입니다. 아프리카 대륙과 수백만 년 전에 분리된 이후 마다가스카르는 완전히 독창적인 생태계를 발전시켜 지구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식물과 동물들을 키워냈습니다. 마치 대자연이 특별한 프로젝트를 진행한 것처럼 마다가스카르에는 여우원숭이, 카멜레온, 바다표범과 같은 특별한 생명체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고립된 환경 덕분에 마다가스카르는 생물 다양성이 매우 뛰어난 지역이 되었으며 때때로 제피헬의 대륙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여우원숭이를 생각해 보세요. 작디 작은 쥐여우원숭이부터 거대한 인드리까지 이 동물들은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다양한 형태로 진화했습니다. 육지의 포식자들과 경쟁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여원숭이는 독창적인 방식으로 살아남고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마다가스카르의 식물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시가 가득한 숲과 거대한 바오밥 나무는 이 섬의 다양한 기후에 적응하며 독특한 특성을 발달시켰습니다. 이러한 진화적 고립 덕분에 마다가스카르는 다윈의 갈라파고스 제도에 비견될 정도로 자연이 창조한 놀라운 생명체들이 끊임없이 발견되는 곳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바마디 하나, 바마디 하나. 다음으로 소개할 마다가스카르의 전통은 정말 놀라운 문화적 행사입니다. 파마디아나의 바마디하나 또는 뼈를 돌리는 의식은 보통 엄숙한 분위기의 장례 문화와는 완전히 다른 축제 분위기의 행사입니다. 이 의식을 가족 모임과 축제가 합쳐진 것으로 생각해 보세요. 마다 몇 년마다 마다가스카르 가족들은 조상의 유해를 무덤에서 꺼내 새로운 비단천으로 감싼 후 즐거운 음악 소리에 맞춰 춤을 춥니다. 이 독특한 전통은 산자와 죽은 자가 다시 한번 만나 가족의 유대를 기념하고 세상을 떠난 이들을 존경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파마디 하나 동안 분위기는 결코 슬프거나 침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웃음과 음악, 공동체의 따뜻한 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까운 친척뿐만 아니라 먼 곳에 사는 가족들도 참여하기 위해 모이며 조상을 기리기 위해 음식, 음료, 선물을 준비합니다. 연주가 시작되면 가족들은 조상의 유해를 감싼 천을 들고 함께 춤을 추며 그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추억을 회상함으로써 조상이 여전히 사랑받고 기억되고 있음을 느끼게 합니다. 이 의식은 단순한 문화 행사를 넘어 마다가스카르의 문화적 정체성을 강조하는 중요한 전통이며 조상들의 영혼을 기쁘게 하여 그들의 축복과 보호를 받기 위한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파마디 하나는 마다가스카르 사람들이 죽음을 단절이 아니라 삶의 연장으로 받아들이는 방식을 보여주며 음악과 존경, 그리고 끝없는 기쁨 속에서 삶과 죽음을 함께 축하하는
특별한 전통입니다. 마다가스카르의 해적 역사. 마다가스카르의 해적 역사는 마치 모험 영화 속에서 튀어나온 듯한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전설적인 해적, 숨겨진 보물, 신비로운 은신처가 가득한 이 이야기는 마다가스카르의 역사 속에서도 독특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17세기와 18세기, 인도양의 중요한 무역로에 위치한 덕분에 마다가스카르는 해적들의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외딴만과 해안선은 윌리엄 키드와 헨리 에버리와 같은 악명 높은 해적들에게 완벽한 은신처를 제공했습니다. 이들은 해군 당국의 체포를 피하기 위해 마다가스카르를 비밀기지로 활용하며 도둑맞은 보물과 함께 번영하는 해적 정착지를 형성했습니다. 특히 가장 흥미로운 전설 중 하나는 리벨탈리아입니다. 이 신화적인 해적 공동체는 마다가스카르에 설립된 이상적인 해적 사회로 전해지며 해적들이 평등과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갔다고 합니다. 리베르탈리아가 실제로 존재했는지는 여전히 역사 속 미스터리이지만 마다가스카르의 해적 유산이 분명한 것은 사실입니다. 보물들이 묻힌 장소와 난파선에 대한 이야기는 여전히 많은 모험가들과 역사학자들의 관심을 끌며 숨겨진 보물을 찾기 위한 탐험가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마다가스카르에서는 해적 전설과 전통이 이어지며 이 신비로운 해적의 역사는 마다가스카르의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마다가스카르에서 장어 먹기 금기. 마다가스카르에서 장어를 먹는 것은 단순한 식습관이 아니라 깊은 문화적 신념과 금기가 얽혀있는 행위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장어를 먹는 것이 완전히 금지되어 있으며 이러한 관습은 조상들의 전통과 영적 신앙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많은 마다가스카르 사람들에게 장어는 조상이나 보호령과 연결된 신성한 존재로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어를 먹는 것은 불운을 초래하거나 영혼들을 노하게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장어는 동물 왕국 내에서도 특별한 존재로 간주되며 사람들이 경외심을 갖고 존중해야 할 신성한 생물로 여깁니다. 만약 마다가스카르의 전통적인 잔치에서 누군가가 장어를 요리하자고 제안한다면 즉각적인 반응은 단호한 안돼일 것이며 이 금기를 어긴 사람들이 겪은 불운한 이야기들이 곧장 이어질 것입니다. 마다가스카르에서 전통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세계와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장어가 인기 있는 별미일 수 있지만 마다가스카르에서는 손대지 않는 신성한 생물로 남아 있습니다. 마다가스카르의 사파이어 광산. 마다가스카르의 사파이어 광산은 노력, 행운, 그리고 엄청난 변화가 뒤섞인 세계입니다. 한때 조용했던 일라카카 지역은 사파이어가 발견된 이후 급속히 성장한 번화한 도시로 탈바꿈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광부들과 보석 사냥꾼들이 모여들며 한순간에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보석을 찾기 위해 채굴을 합니다. 오늘날 이 도시는 간이 상점과 활기찬 시장들, 그리고 보물을 꿈꾸는 다양한 인물들로 가득합니다. 사파이어 채굴은 강렬한 노동을 요구하는 작업이며 대부분의 광부들은 수작업으로 자갈을 파내며 돌 하나하나를 신중히 검사해 사파이어의 반짝임을 찾아냅니다. 이 산업의 급성장은 현지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했지만 동시에 환경 파괴와 사회적 문제도 초래했습니다. 무분별한 채굴 활동은 자연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으며 급격히 증가한 인구는 지역 인프라와 자원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노동 및 열악한 노동 환경 같은 심각한 문제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윤리적인 채굴 관행을 촉진하는 노력이 진행 중이며 광부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환경을 지키는 동시에 마다가스카르의 사파이어 산업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지역 경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나무들은 오랜 세월 마다가스카르 사람들의 삶을 지켜본 살아있는 기념비이기도 합니다. 현지인들은 바오밥 나무가 영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믿으며
종종 전설과 민속 이야기와 연결짓습니다. 이러한 신비로움은 이곳을 더욱 특별하게 만듭니다. 전 세계에서 온 관광객들이 카메라를 손에 들고 이 초현실적인 아름다움을 담기 위해 찾아오지만 어떤 사진도 이 거대한 나무들 사이에 서 있을 때 느껴지는 감동을 완벽하게 담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곳에 서 있으면 마다가스카르의 풍부한 자연유산과 바오밥 나무의 영원한 정신과 연결된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독특한 야생생물. 마다가스카르의 야생생물은 진정한 생물학적 기적으로 전체 종의 90% 이상이 고유종이며, 즉 지구상의 그 어떤 곳에서도 발견되지 않는다. 이러한 놀라운 다양성은 마다가스카르가 오랫동안 아프리카 대륙과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으며, 이로 인해 진화가 독창적이고 독특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었다. 마다가스카르에서 가장 유명한 동물 중 하나는 여우원숭이로, 손에 들어갈 정도로 작은 쥐여원숭이부터 가장 크고 소리가 큰 인드리까지 다양한 종이 존재한다. 각각의 여원숭이 종은 서로 다른 생태적 틈새를 차지하며 다양한 행동 방식, 식단, 사회 구조를 보여준다. 카멜레온 또한 마다가스카르에서 풍부하게 서식하며 화려한 색상의 펜서 카멜레온부터 세계에서 가장 작은 파충류 중 하나인 브루케시아 미크라까지 다양한 종류가 존재한다. 또한 이 섬에는 기묘한 야행성 여원숭이인 아이아이도 서식하는데, 이 동물은 기다란 가느다란 중지를 이용해 나무 껍질 속에서 곤충을 잡아먹는다. 또한 마다가스카르의 최상위 포식자로 고양이와 비슷한 육식 동물인 포사도 있다. 식물 역시 매우 독특한데 상징적인 바오밥나무, 가시숲, 수많은 난초, 그리고 다른 다양한 고유 식물들이 있다. 이러한 독특한 생물 다양성은 전 세계의 과학자와 자연 애호가들을 끌어들이며 보존 노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마다가스카르의 생태계를 보호하는 것은 자연유산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진화의 복잡한 과정과 생태계의 연결망을 이해하는 데에도 중요하다. 마다가스카르의 다채로운 문화 전통과 놀라운 생물 다양성은 금기와 자연의 경이로움이 가득한 독특하고 매력적인 여행지를 만든다. 이러한 놀라운 사실들을 흥미롭게 접했다면 더 많은 흥미로운 세계의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도록 독수리 탐험을 구독하세요.